안녕하세요, 안재욱입니다. 지난 시간에 서유럽에서 농업이 발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죠. 서유럽에서 나중에 도시를 중심으로 상업이 발달하면서 농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오늘은 도시를 중심으로 어떻게 상업이 발달하게 되고 그로 인해 농업이 발달하게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 전에 국부론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로마 제국 멸망 이후 봉건제가 성립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 제국이 붕괴된 이후 4세기 말부터 10세기 말에 이르는 약 600년 동안 유럽은 내부 분열과 외부 침입으로 인해 극도로 혼란한 시기였죠. 중소왕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했으나 그중 다른 왕국에 비해 오래 존속하였던 왕국이 루아르강과 라인강 사이에 기반을 둔 프랑크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프랑크 왕국 역시 북으로는 노르만족, 동으로는 마자르족, 남으로는 이슬람족의 침입과 위협을 받았죠.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프랑크의 왕들이 봉건제라고 부르게 된 정치 및 군사 제도를 창안해냈습니다. 거기에 장원제라는 경제 제도를 접목시켰죠. 외부의 진입에 대처하기 위해 기마부대가 필요했고 국내 질서와 행정의 차원에서 수많은 지방 관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효과적인 조세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이들에게 지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왕이 군사적 의무에 대한 대가로 기사들에게 대영주를 주어 거기에서 소득을 얻게 했죠. 그리고 그들의 영지에 대한 질서 유지와 법률 관장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영주들이 왕에게 맹세한 것과 비슷하게 경의와 충성의 맹세를 한 자신들이 가신들에게 토지의 일부를 하사했습니다. 이것을 봉토라고 하죠. 가신들이 영주로부터 받은 봉토는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장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장원에는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딸려 있었죠. 농민들은 영주로부터 경작할 조그만 땅을 받았고 보호를 받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영주를 위해 일정 시간 일을 해야 했고 전쟁 시에는 군역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특히 농노는 영주에게 매어 있어 마음대로 영주의 허락이 없으면 자기 경작지나 마을을 떠날 수 없었고 결혼을 할 수도 없었으며 직업을 바꾸거나 재산을 처분하지도 못했죠. 도시에 사는 주민들 역시 처음에는 농촌의 주민들처럼 예속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가끔 국왕이나 영주가 상인들에게 통행세, 노점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경우가 있었죠. 여전히 예속 상태였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을 자유상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유상인들은 그 면세를 받는 대가로 인두세를 바쳤습니다. 인두세는 사람 머릿수에 맞추어 내는 세금을 말하죠. 쉽게 말하면 통행세나 노점세 등 각종 세금을 인두세와 맞바꾼 것입니다. 처음에 면세 특권과 인두세 납부가 개인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특정 도시에 적용되죠. 그런 도시들은 자치권을 갖게 됩니다. 이런 도시를 자유시라고 했고 그 도시의 주민을 자유시민, 자유상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농노가 지내야 할 의무가 주어지지 않았죠.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특권을 인가받은 사람은 영주의 동의 없이 딸을 출가시킬 수 있었고 사망 시 영주가 아닌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할 수 있으며 유언에 따라 처분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특권이 부여되기 전에는 그저 농촌의 토지 사용자나 농노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일종의 재산권 보호 조치입니다. 시간이 흘러 이런 도시들이 공동체와 조합을 조직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행정관과 시의회를 세울 수 있고 자치를 위한 조례, 방어할 수 있는 방벽을 쌓고 군사들을 규율하에 둘 수 있었죠. 일종의 도시 독립국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럽 내에서 처음으로 상업을 통해 상당한 부를 일으킨 곳이 이탈리아 도시들이었죠. 그리고 자치권을 가진 도시들이 동맹을 맺어 강력한 세력을 갖게 된 것으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독일의 한자 동맹입니다. 이런 일종의 독립국이 자발적으로 세워지게 된 것은 국왕, 영주, 시민 간의 상호 이해관계 때문이었죠. 영주들은 시민들이
자치권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며 세력이 커지는 것을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핍박했고 시민들이 부를 약탈했죠. 그러다 보니 시민들은 영주들을 증오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국왕들 역시 영주들을 증오하고 두려워했죠. 힘센 영주들이 언제 자신들을 위협하고 자신들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왕들은 시민들을 멸시는 했지만 그들을 증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호 이해관계 때문에 시민들은 국왕을 지지했고 국왕은 시민들을 지지했습니다. 이에 관해 국부론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왕의 적의 적이었다. 왕은 적으로부터 시민들을 가능한 한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었다. 시민들 자신이 행정관을 갖도록 허용하고 자치를 위한 조례를 만들며 방어를 위한 방벽을 건설하고 모든 시민을 군사적 규율 아래 두는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국왕은 시민들이 영주로부터 안전을 지키고 독립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주었다. 국왕이 시민들을 지지함에 따라 시민들은 영주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질서와 선정체계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안전이 도시에서 확립되어 갔죠. 그렇지만 농촌은 여전히 영주의 온갖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죠. 그래서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여 어느 정도 자산을 모으면 피난처를 찾아 도시로 떠났습니다. 도시는 자산을 획득한 사람들에게 안전을 보장하는 유일한 성역이었죠. 사람들이 점점 떠나면서 영주의 권력이 쇠퇴하고 결국 몰락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봉건제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국왕의 권력은 커졌죠. 그리하여 국왕의 권력이 커지는 근대 국가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유럽에서 이렇게 도시가 발달하면서 농촌이 발달하게 되죠. 아담 스미스는 도시가 농촌의 생산물을 팔 수 있는 거대 시장을 제공하며 토지의 개량과 개선을 촉진하여 농업이 발달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주민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업과 제조업은 농촌 주민들에게 차츰 질서와 선정체계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가져다 주었다. 이전에 그들은 이웃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렀고 영주에게는 노예와 같이 예속되었다. 거의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 점은 상업과 제조업의 발달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효과이다. 내가 아는 한 데이비드 휴미 이것을 알아본 유일한 학자이다. 농촌 주민들에게 이로운 결과는 상업의 발달로부터 비롯되었는데 사실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반 대중에 봉사할 의도가 없이 오직 자신의 재산과 안전을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행위로부터 사회적, 경제적으로 유익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예, 즉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3권은 다양한 역사적 사실이 얽히고 설켜서 읽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난주의 제9강과 오늘 말씀드린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고 읽는다면 쉽게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국부론을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